시청자를 가스라이팅하지 않는 김용민 TV 김용민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3월 4일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자, 이제 봄이 왔나 싶었는데 다시 추워졌습니다. 영하 1도 기온분포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영상 11도입니다. 맑은 날씨 계속되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고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내일은 하늘빛이 차츰 흐려지다가 밤부터 중부와 호남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는 전국으로 이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윤석열의 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이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요. 그런 윤석열의 항소심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식품업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 주요 식품업체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정부의 물가 안정기조에 동참해달라는 요청을 받을 것 같습니다. 라면 가격도 내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자, 오늘 아침 신문 기사들 중에서 정치 이슈 소상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일보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정치권에서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대구시장 출마설이 정가를 흔들고 있다. 이 보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보수의 심장 대구에 승부수를 던질 수 있다는 관측인데, 국민의힘 지지율 하락과 당내 혼선 속에 김부겸 전 총리가 등판할 경우 TK 정치 지형이 요동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당내에서는 김부겸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기대와 함께 차출론이 힘을 얻고 있는데, 자, 출마 결단 시점을 두고는 미묘한 긴장도 감지됩니다. 본인은 정치하고 싶어서 몸이 달아올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말이죠. 대구 민심의 변화, 그리고 김부겸 전 총리의 선택이 이번 선거의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권력지형 변화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이 무산되면서 이른바 뉴 이재명으로 불리는 중도 실용 성향의 지지층이 당 지도부 결정에 영향을 미칠 만큼 세를 키웠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친노 친문으로 대표되는 구주류가 당의 방향을 주도하던 구도에 균열이 감지된다는 것입니다. 합당에 우호적이었던 기존 세력과 달리 뉴 이재명 지지층은 보다 실용적인 노선을 요구하면서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었지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성과에 따라 이 흐름이 더 커질 경우 당내 주도권이 본격적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있다. 동아일보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가올 전당대회가 그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8월에 정청래가 또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판별 기준이 되겠죠. 다음 소식입니다. KTV가 촬영한 이재명 대통령의 싱가포르 출국 장면에서 정청래 대표와의 악수 화면이 빠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고의로 뺐느냐, 이 부분이 쟁점이었습니다. 김어준 씨의 문제 제기 이후로 급속히 확산된 논란인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어준 씨가 이끄는 딴지 게시판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이렇게 밝혔어요. 대통령 팬 카페 제명인의 마을은 이를 문제 삼아서 최민희 의원에 대한 강제 탈퇴를 결정했습니다. 사실 확인 차원이라고 최민희 의원은 이야기했는데, 정치권 일각에서는 김어준 씨의 의혹 제기에 발맞춘 최민희 의원의 대응이 오히려 당내 갈등을 키운 무리수였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한마디로 속보이는, 그리고 철딱선이 없는 대응이었다, 이런 평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앙일보 신준봉 논설위원 칼럼입니다. 어디서 많이 본 분이 나오지요. 네, 그렇습니다. 함돈균 박사입니다. 최근 민주당 지지층 재편 흐름 속에서 문학평론가 함돈균 박사가 뉴 이재명의 상징처럼 떠오르고 있다. 오늘 중앙일보 칼럼에 실린 내용입니다.
함돈균 박사, 본래 문학과 철학을 넘나들던 중견 평론가였는데 그런 함돈균 박사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시도를 계기로 정치 유튜브에 본격 참전했다는 것인데요. 정청래, 유시민, 김어준 등 기존 친문 주류 인사들을 정면 비판하면서 합당 반대 여론을 이끄는 목소리로 급부상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함돈균 박사의 유튜브 채널 함돈균의 뉴스쿨은 단기간에 구독자가 급증하며 존재감을 키웠습니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함돈균 박사가 단순한 평론가를 넘어서 중도 식용 성향의 뉴 이재명 지지층 정서를 대변하는 얼굴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존 친문 진영의 상징적 스피커였던 김어준 씨와 대비되며 당내 구주류의 영향력이 약화되는 흐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는 분석도 나온다고 신준봉 논설위원이 글을 썼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이네요. 국민의힘이 사법 3법 강행을 규탄하며 장외투쟁에 돌입했는데 첫날부터 내부 균열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청와대까지 도보 행진을 진행하며 대여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는데 송원석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며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고 장동혁 대표도 지지층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는 윤 어게인을 외치는 강성 지지자들이 대거 등장해서 태극기와 온리 윤 피켓을 들고 행진을 주도하다시피 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아무것도 들지 못했거든요. 이 사전에 신고한 집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하고 같이 행진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도 윤 어게인을 외치는 꼴이 됐습니다. 네. 자, 함께한 정도가 아닙니다. 일부는 지도부를 향해서 욕설을 퍼붓기도 했고 이에 불편함을 느낀 의원들이 자리를 뜨는 모습도 포착됐다고 합니다. 뭘 해도 어설프네요. 윤석열과의 절연을 요구하는 그런 목소리도 내부에서 있었는데 이런 논란 속에서 내부 정비를 노렸던 장외투쟁이 오히려 윤석열 지지 행렬에 휩쓸리면서 중도 확장 전략과의 충돌이라는 숙제를 남겼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정말 참 웃음만 나네요. 네. 자, 오늘 TV 뉴스는 어떤 이슈를 다루고 있는지 TV 뉴스 리뷰로 이어갑니다. 이란을 향한 군사작전이 장기화하면서 탄약 비축량도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이어지자 트럼프 미 대통령은 미국의 탄약 비축량은 충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중상급 무기를 무제한 보유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전쟁을 영원히 수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물자를 갖추었으며 크게 이길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의 양자회담 자리에선 이란의 방어력이 고갈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란의 미사일 보유량을 놓고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고 했는데 장기 전시 미군의 피해도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걸로 보입니다. They have no navy, it's been knocked out. They have no air force, it's been knocked out. They have no air detection, that's been knocked out. Their radar has been knocked out. 작전명 장대한 분노. 개전 첫날 미국과 이스라엘의 제1목표는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 제거였습니다. 이란군 수뇌부 회의가 열리는 시간 하메네이 사무실이 있는 테헤란 심장부를 기습적으로 노렸습니다. 하메네이와 그의 가족, 이란군 수뇌부 40여 명이 한꺼번에 폭사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정확한 타격이 가능했을까요? 이스라엘은 정보, 교통 카메라까지 해킹해 동선을 파악했습니다. 미국은 행동에 나섰습니다. 일명 침묵의 암살자 B-2 스텔스 폭격기가 떴습니다. 중동 해역에 배치된 미 해군 항공모함 2척도 전투 역량을 총동원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24시간 동안 1000개가 넘는 표적에 폭격을 퍼부었습니다. 이제 전쟁이 시작된 지 80시간 넘게 지났습니다. 이스라엘뿐 아니라 쿠웨이트와 바레인,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이번 핵 협상을 중재한 오만의 EU 회원국인 키프로스까지 이란은 군사 공격을 전방위로 퍼붓고 있습니다. 중동전쟁 사흘 만에 열린 코스피는 시작부터 급락했습니다. 오전에 6천 아래로 내려가더니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현실화되자 낙폭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하루에만 452포인트, 역대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고 시가총액 377조 원이 사라졌습니다. 삼성전자는 10% 가까이 급락해 20만 원이 깨졌고 SK하이닉스도 11% 떨어지며 다시 93만 원대로 내려왔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6조 원 넘게 파는 사이 개인이 5조 8천억 원 넘게 받아냈지만 급락을 막진 못했습니다. 코스피 200 선물지수도 5% 넘게 떨어지며 5분간 프로그램 자동 매도 효력이 멈추는 매도 사이드카까지 발동됐습니다. 어제 오후 강선우 의원이 4시간 반 동안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은 뒤 굳은 표정으로 법원을 빠져나갑니다.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어떻게 반박하셨습니까? 공천 대가로 돈 받지 않았다는 입장 그대로세요?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경전 시의원도 같은 법정에서 어제 오전 신문을 받았습니다. 1억 원은 공천의 대가가 맞습니까? 강선 의원 측에서 먼저 금품을 요구한 게 맞습니까? 법원은 어젯밤 두 사람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